트럼프 1기 때는 아메리카 퍼스트였잖아요. 트럼프 2.0은 아메리카 온리입니다. 일단 AI는 무조건 찾아. 그리고 AI하고 뭔가 컨버전스가 되면 정말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도 반응을 했죠. 한국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 내 생산량이 늘어나면 물동량이 늘잖아요. 그러면 조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IT의 신 이용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네, 책 2권 낸 작가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네, 트럼프 1기 때는 아메리카 퍼스트였잖아요. 네, 트럼프 2.0은 아메리카 온리입니다. 아메리카 온리고,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대선도 트럼프가 이겼는데, 지금 상원을 공화당이 과반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원도 다수당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레드 스윕이죠. 그러면 우리는 울트라 킹 왕장 트럼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트럼프 1기 때는 아무래도 그 행정부 관료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견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견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1기 때는 트럼프가 아무도 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내각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캠프에서 이런 내각을 보통 조각해 놓잖아요. 그걸 이제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중이 떠중이들, 트럼프 인맥으로 이렇게 땡겨온 사람들 막 이렇게 심어놓고 했었는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는요, 공화당 주류를 완전하게 장악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경선을 통해서 완전하게 장악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섀도우 캐비넷을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전하고 그 다르게 트럼프의 말에 보통 우리 영이 선다 그러잖아요. 그게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면 분위기가 미국만 좋잖아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정치가 좀 부정적이고, 특히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거든요. 감세하고 관세입니다. 감세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죠. 기존의 21%의 법인세를 6%포인트를 인한 15%로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EPS가 올라가죠. S&P 500의 EPS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되고요. 그리고 EPS가 올라가면 또 멀티플도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EPS가 당초 우리 예상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이 이게 단기간에 어제 이제 밤에 반영이 됐다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미국을 제외한 시장들은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3%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말 지대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12%를 차지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죠? 35%. 네. 수출의 3분의 1이 정말 이제 지금 관세의 이 주력인데 이 관세에 완전히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주식시장이 이미 이제 악재를 프라이싱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보면 또 기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 중심의 제조업 밸류 체인을 완전히 리빌딩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 미국 내에다가 지금 반도체 팹도 깔고 있고, 배터리 공장도 만들고 있고, 전기차 팹도 공장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미국의 제조업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게 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JD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법인세 깎아주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비용, 특히 미국 내 전기 비용을 낮추겠다. 어떻게?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막대하게 이제 생산해서 전기 비용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ESG 트렌드 좀 후퇴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비용적인 절감 또 효과가 있고, 우리나라가 보면 수출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수입하는 데 있어서 무역 수지가 보통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에너지 가격이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잖아요. 셰일가스, 셰일 오일 유정을 더 많이 파서 에너지 공급을 늘리면 이제 우리 수입 물가도 좀 안정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 경쟁력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선방한다 그러면 수입 물가 안정화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어떤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과 그리고 어떤 섹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일단 AI는 무조건 좋아져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요. 보통 민주당의 텃밭이라 그러면 헐리우드하고 실리콘밸리거든요. 근데 헐리우드는 이번에도 열심히 지지를 했고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약간 이탈이 많았어요. 특히나 빅테크들이 사실 트럼프 캠프 쪽으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정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완전히 줄 섰고요. 일론은 7,500만 달러를 정말 투자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을 그냥 쏟아부었거든요. 몰빵해서 완전히 대박이 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빅테크들도 사실 트럼프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전 같으면 아예 그냥 공화당 쪽으로는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트럼프 캠프 쪽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AI라는 게 사실은 막대한 자금도 필요하고 뭐 지원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한데 규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가 되면 AI 기술 발전 속도 훨씬 빨라지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AI 발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아무래도 규제가 빡빡했거든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위험하잖아요. 핵 개발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막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안 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냥 다 해라. 네, 그리고 규제 혁파를 위해서도 사실 일론 머스크를 또 이제 국가 효율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관급으로 아마 앉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빅테크들이 AI 기술 발전 쪽으로는 이제 트럼프 쪽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EPS는 사실 감세가 되면 또 EPS가 좋아지니까 지금 AI 쪽에 투자하는 캐펙스가 꺾일 가능성은 낮아지죠. 그런 쪽으로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AI하고 뭔가 컨버전스가 되면 정말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에다가 원래 무기 체계에다가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정밀도가 높아졌잖아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무기 체계가 예전에는 연산을 진공관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그 미국의 무기 정밀도가 떨어졌던 이유가 사실 진공관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던 건데 사실 그 사이에 미국의 그 펜타곤에서 반도체를 넣어서 엄청나게 무기 개량을 해서 그게 이라크 전쟁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때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실리콘이 철강을 이겼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건데 자, 여기에 더 파워풀한 AI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정말 사람을 죽이는 살인 기계, 살인 AI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런 쪽에서는 사실 이제 팔란티어나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로키드 마틴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산 쪽 뭐 이런 쪽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는 음모론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ESG는 좀 후퇴하고 전통 이제 골뚝 산업들 석유, 화학, 뭐 정유 뭐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쪽 에너지 산업을 막 키운다고 하니까 바로 오늘도 반응을 했죠. 한국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 그러면 이제 에너지 미국 내 생산량이 늘어나면 물동량이 늘잖아요. 그러면 조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쪽도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다가 이제 지금 제조업 리쇼어링 하니까 투자를 많이 하니까 공장을 많이 지으면 일반 기계류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데이터 센터가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니까 거기에 뭐 이제 변압기, 뭐 변전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쪽도 이제 일반 기계류 쪽도 이제 수요도 많아지죠. 그런 쪽은 좋아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보면 예, 부정적인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자유무역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우리나라, 대만 뭐 이런 사실 중국도 사실 그 사이 꿀 빨았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특히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국가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또 보면 미국 나스닥에 있는 테크주들이 대부분 올랐는데 TSMC는 내렸죠. 네,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칩스법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네, 상원 장악했고 하원까지 장악해버리면 이제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건데, 그전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우려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의 영역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칩스법이나 IRA법,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칩스법이나 IRA법은 일단 먼저 투자하고, 그거를 이제 후불제로 받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걸 점검을 해서 니네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투자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리베이트를 줄게 이런 건데 트럼프가 이제 그거 왜 주냐 이거 정말 잘못된 거래다. 관세 때리면 들어와서 생산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그냥 하는 말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올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종의 해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민주당이 되면 그냥 좋아지는 건 있잖아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하고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 산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제일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게 이제 트럼프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쪽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해지를 한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일론 머스크 가장 신경 쓰는 거는 XAI 쪽에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 AI 클러스터 꾸리는 게 제일 지금 관심사고, 그리고 테슬라에도 지금 100억 달러 규모로 지금 그 AI 클러스터를 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하면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H100 이거 10만 개 확보했다, 20만 개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테슬라는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이런 이제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 멀티 모달 모델, 라지 액션 모델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액션 모델에서는 모빌리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쪽에 워낙 빅데이터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컴퓨팅 파워만 뿌려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허들이 규제예요. 기존 전통 산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침범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규제를 누가 풀어줄 거냐?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올인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테크 산업의 어떤 주요 그 규제들을 잘 치우는 역할을 아마 일론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중 관세 전쟁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제일 부정적이죠. 네,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고요. 글로벌 물동량이 줄면, 글로벌 교역이 줄면 우리나라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교역이라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 한 나라에서 수출하는 국가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교역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되면서 중요한 거는 원 소재를 만드는 국가가 있고, 이걸 가지고 중간재를 만드는 국가가 있고, 원 소재는 호주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재를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데서 중간재 만들고,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 최종재를 만들어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또 소비하는 국가에 수출하는 이런 건데, 글로벌 밸류 체인이 전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그 글로벌 교역에서 제조 영역에 있는 게 우리 중간재가 우리의 담당 영역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타파할 수 있냐? 결국 기술력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의 본원적인 제품 경쟁력 자체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